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임 시즌 8 먼데 2 대전 이번 주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각종 증상에 대해 아임 주치 두 분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는 아임 주치에게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각종 재채기와 콧물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감기인지 알러지 비염인지 정말 헷갈리는데요. 오늘은 각종 재채기 그리고 콧물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먼데 2 대전 아임 주치에게 물어보세요 편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생활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각종 증상이나 질병 관련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아는 것입니다의 카카오 채널 친구 대화창을 통해 올려주십시오.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질문 받습니다. 아임 주치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불세출의 대전 대표미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울가정의학과 이문희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에서 두 번째로 잘생긴 남자 이문희. 아니, 왜 두 번째예요? 첫 번째셨잖아요. 아이고. 카톡이 오네요. 왜 두 번째예요? 누가 그럼 첫 번째로 되시는 건가요?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잘생긴 남자라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잘생겼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럼 내가 첫 번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제 우호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잘생긴 남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신 좀 이렇게 상당히 필요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와 혈로 건강을 다스리시는 분, 몸사랑 마음사랑 한의원 최재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덕분에 세 번째로 밀린 최재원 원장입니다. 네. 네. 가을로 접어듭니다. 우리 지난번 여름 때 제가 여름은 병원이 성수기인가요, 비수기인가요? 두 분이 비수기라고 하셨는데, 어때요? 좀 장사가 좀 나아지나요? 순화요법 때문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 아니, 가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감기 환자나 비염 환자 많이 늘어서 병원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예, 맞습니다. 환절기가 역시 호흡기 질환이 좀 많거든요. 이제 개인 병원의 경우는 역시 호흡기 질환이 제일 많은 빈도의 병이기 때문에 요즘 많이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병원이 잘 되면은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은 마음이 아프셔야 되죠. 예, 양가 감정이죠. 예. 하나는 병원 수입이 늘어가니까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게 국민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또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좋다가 말다가. 알겠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재채기 콧물 증상입니다. 환절기 말씀 주셨지만은 이게 감기인지 아니면 알러지 비염인지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선은 재채기하고 콧물은 왜 나는 건가요? 지정을 해주세요, 지정을. 네, 지정을 해드려요. 저희가 네, 이문 원장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두 번째. 콧물 재채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배출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배출해내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 이렇게 좀 우리 몸에서 뭔가 나쁜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배출해내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죠. 근데 예,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왜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나는 거냐, 근데요. 콧물은 이제
결국 그 점막의 그 염증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히스타민이라는 그 물질이 이제 분비되면서 수양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물처럼 그런 그 물질들이 모여 있다가 중력에 의해서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채기는 이제 그거를 좀 가속화시키는 가속 페달을 좀 밟아주는 거죠. 애치 빨리 나오라고.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그 여기 비염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특별히 배출할 물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점막이 이제 열일을 하는. 그래서 괜히 콧물을 만들고 괜히 재채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없는데도? 알러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이렇게 방어 기제 때문에 배출하려고 한 그런 걸 우리 알러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거기에 과민 반응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혹은 외부적인 그 반응이 외부적인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나오는 또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막에서의 어떤 면역력, 순발력, 안정성 이런 게 이제 떨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이 증상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그 올라온 질문자님의 사연을 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콧물과 재채기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감기 같아서 타이레놀 먹고 조금 따뜻하게 있으면 낫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낫질 않아요. 가을로 넘어가는 지금 감기가 아니라 알러지성 비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감기일까요? 아니면 알러지성 비염일까요? 이 두 질병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네, 이분은 일단 타이레놀, 그러니까 콧물 재채기가 나서 감기 같아가지고 타이레놀을 드셨음에도 이제 호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알러지성 비염인지 감기인지 좀 헷갈리다라고 하셨는데, 우선 이문재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분은 감기 환자입니까? 알러지성 비염 환자입니까? 네, 그 비염 환자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제 그 감기하고 비염은 사실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염의 그 한 부분이 감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감기의 여러 증상 중에 하나가 비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보통 감기는 이제 한 뭐 1, 2주 내로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1, 2주가 지나서도 호전이 안 되면 그 비염, 보통 이제 저희들이 그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제 그 알러지성 그 비염을 생각하죠. 비염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제 비염에는 이제 꼭 알러지성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알러지성 비염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기는 보통 이제 다른 증세들에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근육통이라든지 그 뭐 인후통이라든지 열나고 목 아프고 예, 그렇죠. 그런 증세들이 이제 동반될 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감기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고요. 보통 이제 알레르기성 그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전신적인 증세가 없이 대부분 이제 뭐 콧물 재채기, 코막힘 이게 주 증세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증세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염일 확률이 높고 뭐 아프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열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감기일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질문이 참 재밌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재밌어요? 보다 보니까 내용은 별게 없는데 네. 쓰신 분이 나는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질문 올리신 분이. 처음 저는 드는 생각이 내가 쓴 대로 이거 실화임? 왜요? 정말 이런가? 그래서 이분의 이거 쓰신 걸 보면서 약간 이 곁다리 나중에 뭐 편집하셔도 관계 없으세요? 네네. 이분은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콧물 재채기를 했는데 안 나왔다고 고통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네. 비염 아니야? 하면서 건강염려증까지 나타날 정도로 그러더니 거기 더 나아가서 보면은 감기 같아서 타이레놀 자가진단에 자가처방까지 하고 계세요 이제.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임상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와서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감기냐 비염이냐도 중요하지만은 이분을 진료할 때 굉장히 정신과 마음까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네. 이 질문 2 저는 이따 가면 또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재밌어요. 근데 일단은 이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염이냐 감기냐라는 게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1년 내내 감기 걸려있으면 그것도 비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 감기가 아까 말씀하신 다른 그런 그 적극적인 면역 반응들, 다른 데 나타나는 발열이라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근육통 이런 게 동반되지 않는 상태로 오래가는. 근데 이러면 우리가 이제 비염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지난 상태에서 이거를 감기냐 비염이냐라고 했을 때는 답하기는 조금 애매한 거죠. 근데 이제 증상상으로 보면 비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이 환자분 같은 케이스가 사실은 대부분 일상적인 그런 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뭐 이런 콧물 재채기 뭐 그리고 어떤 불편한 증세가 있을 때면 제일 먼저 이제 그 타이레놀이나 뭐 이런 거를 먹고 좀 이제 안정을 취해보는 게 일반적인 그 형태고요. 그게 뭐 꼭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회복이 되면 이제 좋은 것이고 안 되면 이제 그때 뭐 병원에 오셔서 처방을 받거나 그러셔도 뭐 충분하다고 좀 생각이 근데 예전에 타이레놀 광고할 때 뭐 카페인이 없는 두통약 이런 광고로 카피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먹어도 안전하다 뭐 이런 이미지를 좀 줬던 것 같은데 그거 괜찮은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이런 증세 있을 때 먹는 것도? 타이레놀이 그래도 가장 안전한 약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처방 없이 타이레놀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요새는 그러니까 얼마나 복용해도 맞습니다. 예.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데 얼마나 복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뭐 예를 들어 괜찮다고 해서 1년 내내 복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마다 그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그걸 뭐 얼마 먹어도 괜찮다 이런 건 없고요. 어떤 분들은 뭐 1년 내내 드신 분도 있습니다. 특별한 뭐 문제 없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한 며칠만 먹어도 뭐 속이 불편하다든가 뭐 이런 그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하여튼 그 굉장히 안전한 약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단지 이제 그 용량을 좀 이렇게 과다 복용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간독성이라든지 뭐 위장출혈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분 거 그럼 질문 정리해 보면은 뭐 정확히 보셔야 뭐 아시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감기보다는 비염일 확률이 더 높다는 말씀을 이문희 원장님께서는 주셨고, 그리고 최재 원장님께서는 이분은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라서 마음이 치유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비염일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 아니요. 좀 재미있자고 좀 오바로 좀 해석해 본 거예요. 너무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알겠습니다. 네. 뭐 한 일주일 정도 드셨는데도 타이레놀 같은 거 자가치료했는데도 이렇게 호전이 없으시다면은 병원을 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자님의 사연을 좀 들어보시죠.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학교에만 가면 재채기와 콧물이 엄청 심해집니다. 다른 친구들은 멀쩡한 것 같은데 저만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학교 공기와 제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두 번째 분은 학생 같아요. 네, 학교를 가기 싫어서 이런 핑계를 대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특정 장소만 가면은 이렇게 알러지가 좀 심하게 올라오는 그런, 저도 그런 경우들을 간혹 겪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번 최재 원장님부터 좀 말씀 들어볼까요?
조금 또 다시 한번 오버해 볼게요. 저 위에 질문하고 아래 질문하고 동일인이 혹시 한 거 아닌가요? 동일인? 동일인은 아닌데요. 네. 동일인 아닙니까? 네. 이거 왜냐면, 이분이, 같은 이제, 다른 친구들은 멀쩡하되 저만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 고통이라든지 보는 힘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힘드니까 질문을 했겠죠. 네, 그래서 뭔가 이 스타일이 지금 질문 1과 질문 2의 이분이 좀 비슷하신 거 아닌가. IP 추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네.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지금 이러신 경우들이 그러니까 학교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특정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간다든지 혹은 좀 냄새가 좀 이렇게 많이 나는 우리 요즘식으로 따지면 뭐 미세먼지 눈에 안 보이는 미세먼지 같은 구이 같은 거 하는 데 간다든지 네. 어디 청소하는 데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심해지는 분들은 사실 많이 있죠. 네,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가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아주 드물지만 볼 수 있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겠으나 매우 드물다 생각되고요. 학교 가면 괜히 배가 아프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부터 해서 가면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가슴이 뛰고 뭐 주체를 못 하겠고 이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게 요즘같이 이렇게 좀 배려심이 많아지는 사회에서 이거를 질병으로 인식하지 옛날엔 다 꾀병 해갖고 막 혼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는 결국 이제 자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무의식 중에 이제 저를 노려보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무의식 중에 들어오는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율신경들이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심하게 깨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저 환자들 중에도 이제 학생들 중에 그렇게 상담도 하고 뭐 치료도 하고 했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의 많은 이해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엉뚱한 얘기를 왔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재채기와 콧물이 엄청 심해집니다 하는데 다른 증상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거는 공기에 의해서 좀 공기 차이에 의해서 좀 영향을 더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이 학생은 학교를 가지 말아야 돼요? 아니요, 이제 자기 면역력을 올려야죠. 자기 면역력을 올려서 점막을 더 튼튼하게 만들면 그런 치료가 이루어지면 어디 가도 괜찮은 거죠, 이제. 학교 공기랑 이 친구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안 맞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약한 거죠. 자기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 그렇죠. 점막이 약한 거죠. 예민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몸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을 시켜서 점막을 정상화를 하면 학교 가도 괜찮은 거죠. 그럼 뭐 한약 먹고 침 맞으면 괜찮아져요? 그렇게 해서 좋아지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100%라고 장담은 못 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좋아지시죠. 네. 이문현 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 PD님께서 학교를 안 가면 치료가 된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비염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알러지성 비염으로 본다면 제일 치료의 1번이 원인 물질의 회피거든요. 원인 물질을 그러니까 결국 학교가 원인이라 그러면 학교를 안 다니면 그죠? 학교 자체가 원인 물질? 그러니까 학교에 그게 원인 물질이 되니까 학교를 안 다니면 당연히 뭐 증세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알러지성 비염제 치료의 1번이 이제 알러지 물질을 우선 찾아서 그거를 이제 그거하고 안 만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즘 되고 있는 게 이제 면역 치료라고 그래서 알러지성 물질을 이렇게 소량씩을 이제 주사라든지 아니면 설화 투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설화 투여요? 네, 이렇게 혀 밑으로 혀밑으로 이렇게 설하 투여. 설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좀 그래야 좀 있어 보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 뭐 이렇게 효과가 좀 있다고 그래요. 70%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알러지가 있는 그 물질을 조금씩 투여해줘라. 우리가 백신 할 때 왜 이렇게 미리 좀 넣어서 싸우듯이. 꾸준히 치료를 하면 근데 그 치료가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이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고. 근데 되게 한 1년 정도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얘는
이 치료가 좀 반응이 좀 된다 안 된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치료를 해서 효과가 좀 있으면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하면 완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 같은 경우도 학교에 뭐 어떤 그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진짜 많겠죠. 그거에 대한 검사를 해서 그 물질을 없애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 면역 치료를 좀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죠.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골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임 시즌8 먼데 이 대전 아임 주치기에 물어보세요. 네, 재채기 콧물 알러지 비염 편을 마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질문자님의 사연에 대해서 또 그 한의사 선생님이 하고 그다음에 가정의학과 스님하고 약간 좀 견해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재원 원장님께서는 면역력을 키우는 쪽에 대한 얘기를 주셨고, 그다음에 이문 원장님께서는 회피, 그러니까 그 물질, 그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에서 좀 벗어나는 노력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아까 설하투여 원인 물질, 면역 치료, 그 주사나, 말씀을 그 혀 밑으로 넣는 그 치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알러지성 비염이 이렇게 비염, 뭐 재채기 콧물 이걸 좀 우리가 평소에 저도 많이 솔직히 고통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좀이라도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 주의할 점 뭐 이런 것들 좀 있으면은 끝으로 좀 말씀을 주시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뭐가 자꾸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면 그런 증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제일 잘 아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이다 그러면 밖에 외출하는 거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나가실 때 꼭 마스크를 하고 다니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식염수 세척 같은 것들을 좀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어디를 코를요? 네, 코에 이제 그 오염 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염증을 좀 일으키기 때문에 식염수로 세척을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어떻게 식염수를 씻어요? 면봉으로 닦나요? 그러면은? 약국에 가면 그 식염수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 스프레이 뿌리듯이 이제 코에 이렇게 뿌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렇게 추운데 노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방이 좀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좀 도움 될 수가 있습니다. 습도 조절까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최대 원장님께서는 주실 말씀. 조금 약간 길 수도 있는데요. 네. 짧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찬 거를 피해야 된다는 거는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냉장고에는 차가운 걸 많이 드시는 거, 아이스 커피니 아이스크림이니 찬물 많이 드시는 거는 우리가 뻘거벗고 추운데 나가 있는 거고 똑같은 거 이상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차가운 게 들어가서 내장 온도를 뺐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력 저하는 물론이고, 계속해서 차가운 온도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기가 계속 걸려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비염 낫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차가운 걸 멀리 하시는 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제 살이 찌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수면 무호흡증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과식을 하는 것도 비염에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래서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하시는 거 역시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일반 양방에서 1순위로 이제 삼으시는 회피, 자극을 주는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에 회피가 이제 있는데 그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알러지 중에서 심한 거는 이 기도가 부어올라서 이제 숨이 막혀서 잘못하면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견과류라든지 등등등 많이 있는데 개인들마다 또 차이가 있고 뭐 복숭아 털이라든지 근데 그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는데 그 외에 가볍게 지금 물론 겪으시는 분들은 고통스럽게 느끼지만 생명과 전혀 지장이 없는 응급 상황은 아닌 그런 경우에는 회피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점막의 건강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셔서 점막과 피부는 거의 외부 공기를 접하는 같은 계통이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염이 있으면서 아토피 오는 경우가 많고 아토피 있으면서 비염 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고 한의학적인 치료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강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시고 그런 생활 관리를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급하잖아요. 예. 병원에 왔으면 한 번에 주사 한 방 맞고 나가야 되고.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만성적인 거기 때문에 예, 어떤 완치의 개념도 아까처럼 될 수도 있지만 완치보다는 이제 좀 조절의 개념, 예, 관리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계절성으로 이렇게 그 알러지가 온다. 그럼 봄이나 가을철에 보통 이제 증세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 약을 한 일주일 전부터, 1일 전부터 약을 복용을 하고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완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바꾸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재 원장님 더 하실 말씀? 네. 지금 하신 말씀이 환자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가지셨으면 좋은 생각이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해도 단박에 뿌리 뽑히는 경우가 정말 드물게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기간을 갖고 일부러 막 더 오시게 해갖고.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한번 이제 길이 난 좀 잘못된 면역 체계라고 그럴까요? 면역 반응들을 제재를 잡는 데까지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약 처방도 다 달라져야 되고,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제 생활 관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느 기간 쭉 집중적으로 치료한 다음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정도를, 좀 안 좋을 때마다 혹은 감기 걸렸을 때마다 와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해서 면역력을 계속 조금씩 올려주면서 그때를 관리를 이렇게 해서 계속 좀 지내다 보면 그러고 시간이 지나야 완전히 이제 종지부가 찍히는 거죠, 대부분은.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치료의 측면 플러스 관리라는 측면을 갖고 계셔야 생활 관리도 하고 또 금방 안 나와도 좀 뭔가 좀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뭐 정리하자면은 이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은 완치가 거의 좀 쉽지 않으니까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면역력 높이고 그 얘기시네요. 네. 그리고 많이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병원 많이 자주 많이 오시고 관리하시고 비수기를 끝내는 알러지성 비염에서 이제 그 제일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그 스테로이드 그 스프레이 제제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코에 뿌리는 약입니다. 먹는 약보다 이렇게 뿌리는 약이 더 효과가 좀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또 이렇게 보면 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먹는 거를 더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뿌리는 것이 더 효과가 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약국에서 판매되는 스프레이는 대부분 이제 그 코에 있는 그 혈관 수축제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은 안 됩니다. 보통 한 2, 3일 정도 사용하기까지는 괜찮은데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약물성 비염이 초래되고 그래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는 스테로이드 제제 스프레이는 우리 온 몸으로 그 흡수가 1% 이내로 되기 때문에 몇 년간 사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하십시오.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이게 바로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한 3, 4일 넘어가야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루 이틀 딱 뿌려보고 이 별로 효과 없네. 그리고 딱 이렇게 치워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좀 꾸준하게 일정하게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 그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도 되죠? 네. 최재 원장님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 항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아주 훌륭한 약입니다. 사실은 훌륭한 약인데 또 많은 경우에는 또 이 면역 체계 자체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약화시키거나 혼란시킬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필요시에는 그렇게 쓰지만은 본인이 건강관리, 생활관리 반드시 잘해주시고 정 안 되면 한의원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알겠습니다. 병행하셔도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그 끝이에요. 너무 오래 걸렸어. 예,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웬스데이 대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생했습니다.